사이다 무비튼. 나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러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상대는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있는 한진상이란 놈이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가족여행을 갔을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아이의 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일 중간에 휴가를 내서 온천 여행을 계획했다. 그때 우연찮게 아내에게 라인이 온 걸 봤는데 발신자가 한진상이었다. 짧은 순간 메시지 알림을 봤을 뿐이지만 어린이집 관련 일도 아니고 애들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었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처럼 온 여행지에서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친구한테 말이라도 하고 나면 감정이 좀 누그러들 것 같아서였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듣고 있던 친구가 그건 네 말이 100% 맞지. 아무리 애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호자끼리여도 이성이잖아. 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아? 역시 이상하지? 그 이전에 기혼자인 남녀가 라인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골 때리지. 할 말이 있다고 쳐. 그럼 마누라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이지. 친구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식 밖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가 잠든 후에 아내한테 직설적으로 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불쾌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을 하더니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남의 메시지를 보고 난리야?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기분이 틀어진 아내는 딸 옆으로 가서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딴 사람처럼 변해서 미안하다면서 고분고분 사과를 했다. 어젠 미안했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라고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 라인 하나 갖고 계속 꽁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알았다며 화해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고 얼마 후 아내가 그때 나와 있던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 있다며 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오고 본 적도 없는 옷을 산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다. 그래서 아내를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아내한테 한진상하고 요즘 진짜 라인 안 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나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한진상을 차단하고 삭제했다. 그러자 아내가 알아챘는지 나한테 공격해왔다. 당신이 그랬지? 왜 맘대로 한진상 씨 연락처를 지우고 난리야? 그거야 당신이 나랑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길래 그 자식하고 연락 안 한다던 약속 어차피 연락한 적도 없다면서. 뭐래니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의미를 모르겠는 건 오히려 나 아님?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다. 나는 아내에게 지메일은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필요할 때만 지메일을 쓰면 된다고 말해줬다. 다만 지메일 주소를 내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언제 어느 때나 확인이 가능하며 알람이 울릴 것이다. 이미 밑밥은 던졌고 낚이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 오직 인내심을 갖고 말이다. 그러자 그날 바로 메일이 왔다. 내 핸드폰의 알림도 실수 없이 그걸 알려줬다. 내용은 이미 짐작했던 대로 내가 라인 연락처를 삭제해서 당분간은 라인은 무리고 지메일은 연락이 되니까 이걸로 연락해서 만나자는 거였다. 두 사람의 꽁냥꽁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엿보고 있자니 입맛이 다 없어졌다. 아내가 지메일을 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확인 즉시 메일을 삭제할 게 분명했고 나는 바로바로 캡처해뒀다. 역시 예상대로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족족 삭제했다. 하지만 나 역시 알람을 충실히 따르며 확인과 캡처를 즉각 완료. 증거 수집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나는 두 사람을 미행했고 호텔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을 마친 후 이제 마무리에 들어갈 생각으로 아내와 얘기했다. 디데이로 삼은 날은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집에 아내와 둘만 있었다. 내가 딸아이를 부모님 댁에서 1박하게 할 거라고 하자 아내는 얼른 지메일로 한진상한테 연락했고 저녁 때 적당히 둘러대고 나갈 테니까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그 내용도 잘 캡처해두고 조용히 밤이 되는 걸 기다렸다. 밤 7시가 되자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나 학부모 모임 있는 거 깜빡했었어. 잠깐 갔다 올 테니까 피곤하면 먼저 자.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전에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돼? 빨리 안 가면 나 지각하는데. 그럼 내가 메일 보내둘게. 좀 늦을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의 표정이 확 변했다. 뭐라는 거야? 보호자 모임 간다는 말 못 들었어? 미안한데 당신이 오늘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 나 다 알고 있어. 한진상하고 스카토 호텔에서 보기로 했잖아. 그 말과 동시에 지금까지 캡처해놨던 것들을 사진으로 프린트해서 증거 봐라 하고 아내 앞에 뿌려줬다. 이걸 어떻게? 난 다 삭제했는데. 삭제했지 암. 그런데 이건 라인하고 달라서 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나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알람도 제때제때 오거든. 말도 안 돼. 너 나 일부러 속였지? 속여? 그건 네가 잘하는 거지. 너 연락 안 한다면서 연락하고 몰래 만나고 호텔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증거 삭제한 너랑 누가 더 죄질이 나쁜 건데. 그러자 아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정도는 짐작이 가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겠어. 이혼할 거니까 처갓집에 가서 말씀도 잘 드려야 되고 한진상한테도 연락해야지. 그쪽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과 친구한테 동시에 배반당한 거니까 후폭풍이 있겠지? 안 돼. 잠깐만 기다려줘. 나 이혼 싫어. 부모님이 아는 것도 싫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럼 어린이집도 못 다니잖아. 그 중에 몇 가지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 이혼하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거고 어린이집도 옮겨야지. 안 돼. 난 반대야.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당신한테 의견 묻는 걸로 들렸어? 싫으면 어쩔 건데. 난 한 번은 눈 감아줬고 당신한테 기회도 줬어.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당신은 2번 모두 날 배신했잖아. 그럼 이제 끝 아닌가? 아내는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2번이나 배신당하고도 용서할 정도로 나는 보살이 아니다. 이어서 바로 처갓집에 전화해서 아내가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또 증거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친정 부모님에게 알려지자 겁이 났는지 아님 부끄러웠는지 아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전화기 너머로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울고 싶은 건 어머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한진상한테도 연락했다. 서로 안면은 있는 사이인지라 연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집도 알고 있고 직접 찾아가는 일도 가능했지만 집에 애들이 있어서 그건 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인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신했는데 곧바로 아내 쪽으로 연락이 왔다. 한진상은 애가 셋이나 있었고 와이프가 나이가 더 많았다. 불륜을 알게 된 아내분은 격분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심지어 서로 몇 년이나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던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불륜을 했다면 분노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진상은 처가 덕을 보는 남자였는데 아내분 친정이 재력이 빵빵해서 편하게 좋은 집에서 힘든 일 안 하고 살고 있었으나 다음날 바로 쫓겨났다. 나는 한진상과 아내에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갈라서기 싫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장모님이 자기 딸한테 따기 세례를 날렸다. 네가 사람이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책임져야지! 라고 소리치시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나와 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온 아내는 불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건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란 예상도 하지 않고 일을 벌였을 것이다. 어리석음은 죄다. 그 후 나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갔다. 전처와 한진상은 나와 그쪽 와이프한테 청구당한 거액의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매달 위자료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으로 오밤중 건물 청소까지 강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한진상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쪽 와이프는 평생 애들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가족이 있으면서 불륜으로 일탈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후에 오는 불행도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